아니,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1960년대부터 한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이나 미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엄청납니다. 구현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저는. 네네. 그러니까 특히나 그 원작에서는 그냥 우리 아까 신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. 단순히 그냥 모피 좋아해가지고 달마시안 가지고 옷에 있겠다는 미친년이잖아. 아, 그냥. 미친년이죠. 모피매니아잖아. 그렇죠. 그냥 모피매니아 그죠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 광녀에 불과했는데 음. 요 크루엘라를 20세기 어떤 영국 패션계를 뒤흔든 떠오르는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을 좀 부여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. 저는 굉장히 좋았고 크루엘라 캐릭터에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러대. 요 캐릭터를 요번 영화에서 이제 캐릭터를 구성하면서 섹스 피스톨즈의 그 의상과 스타일링을 맡으면서 펑크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낸 그 70년대 런던 펑크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저기 누구냐 비비안 비비안 웨스트우드 웨스트우드. 그 디자이너를 참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. 옷 스타일이 좀 그런 쪽 스타일인 것 같긴 했어요. 그러고 이분이 뭐 1970년대 런던 펑크의 뭐 데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. 그러니까 패션계에서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섹스 피스톨즈가 처음 생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뭐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자기가 맡아서 다 해줬다 그러대. 그러면서 그렇다고. 아예 1970년대 런던 펑크가 어떤 느낌인지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. 이분이. 그 그러-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또 2단화 기질도 굉장히 강했다고 하죠. 네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약간 보면은 크루엘라의 비주얼적인 모습도 그렇고 보면은 흙과 벽으로 막 머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요. 모습이라든가 네.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습들을 막 파괴하는 그런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막 옷들도 보면은 디자인이 막 비대칭적인 디자인들 굉장히 많잖아. 그죠? 네, 좌우가 뭐 그런 것들이 파격적인. 아니면 막 파격적이고 비대칭적이고 아니면 막 쓰레기 같아 보이는 천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막 드레스를 만든다든가 아, 그죠? 그렇죠. 네.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1970년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펑크 런던 펑크 막 이런 것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심지어 그 런웨이에서 한번 그 남자 부인을 엿먹이고 나서 자기가 런웨이를 하나 밖에서 이제 여는데 거기에서 밴드를 실제로 밴드로 구성을 해가지고 펑크 음악을 막 연주하더라고. 그런 네. 모습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잘 녹여냈던 것 같아. 그 시대상을 그죠. 네. 맞아. 그런 그런 것들이. 디자인적인 측면들이 되게 좋았어요. 나는 맞아. 그때 그 이제 그 펑크를 하면서 패션쇼를 하잖아요. 네네. 거기 메인 기타가 친구고 그다음에 DJ가 친구잖아. 그, 맞아요, 맞아요. 크루엘라에 어. 이렇게 능력 있고 건실한 청년들이 왜 도둑질을 하는 걸까? 기타도 잘 치고 기타도 디제잉도 하고 하고. 이 많은 사람을 막 이렇게 자족을 희화할 정도의 그런 음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서 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심지어 걸까? 보면은 거기 엔지니어링도 걔들이 다 하는 것 같아. 맞아요, 그치나 맞아요. 이런 것도.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야.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고증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느낀 게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. 이 1970년대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산업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 같은 게 좀 떨어지면서 경제공황 네. 같은 게 비슷하게 좀 왔대. 네. 인건비는 너무 비싸지고 이제 산업화 효율성은 좀 떨어져 가고 이러니까 성장 동력이 조금 둔화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런던에 막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하. 그 빈집에 젊은 돈 없는 예술가들이 몰래 그냥 들어가서 눌러 살기 시작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대요, 실제로. 그러니까 여기 배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그렇지. 주인공들이 그 뭐 호레이스나 제스퍼하고 이제 크루엘라가 빈집에 눌러 살잖아. 그죠? 네,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았대. 그런 것들이 고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로 그러니까 뭐 꼭 보여지는 의상이나 뭐 아니면은 미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문화까지. 배경까지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 어떤 막 이런 집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대 고증을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네.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 되게 소매치기의 도둑질이 수입이 되게 괜찮은가 봐요. 왜냐면은 그 옷이라든가 걔들이 이제 뭐 작전을 수행할 때 드는 네. 자금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. 많이 무대에 많이 훔쳤겠지. 설치하는 거 봐. 그러니까 애들이 야 씨발 이거 얼마나 해먹은 거야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그 유명한 남작부인 그 사무실에 네. 들어갔는데 그 디자인 의상실에 들어갔는데 월급 좀 받지 않았을까? 내가 보기에 야 그
많이 줄 그 관상이 아니던데 그냥 조소기업 사장이던데 보니까. 아니면 아니겠지. 그런 방법은 있지. 어. 그렇지. 뭐 열정페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. 어쨌든 자기 하는 일이 의상 디자인이니까 거기에 좋은 천 같은 거 이런 좋은 재료 같은 거는 엄청 많이 자기가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띵땅 쳤겠지. 손버릇을 못 버리고. 그렇죠.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. 좀 네네. 그러네. 어쩐지 거기 취직하고부터 옷이 되게 세련되지더라고. 맞아요. 아 이거 보고 듣는 것도 그랬어. 있으니까 그거 다 디자이너들이니까. 그렇죠. 그렇군. 아, 아니, 쥐가 제일 잘하던데 뭐. 잘했지. 가서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약간 불만인 게 네네. 이게 보통 우리들이 주인공을 이제 천재로 만들잖아. 네. 그렇죠. 얘는 그렇죠. 패션 디자인의 천재. 얘가 근데 뭘 배운 적도 없고 음. 그렇잖아요. 타고났지 뭐. 타고난 재능.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잖아 사실. 음. 아무리 천재 감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차라리 옛날부터 뭐 그래 도둑질한다고 옷을 막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잠깐 나오는데 네. 차라리 그 뭐 패션 잡지를 존나 훔쳐서 본다든가 음. 좀 아니면 뭐 어디 수업을 도강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이 한 15초 정도만 나왔으면은 되게 설득력이 훨씬 있었지 않을까. 약간 패션 디자인하는 종사자들 보면 좀 빡칠 것 같아. 야 씨발 저 또 안 배운 게 저렇게 잘한다고. 그러니까 재능만으로 저렇게 하기에는 어. 조금 부족하다. 그래 사소한 트집을 한번 잡아봤자.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하면 그런데 타고난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기가 익히면서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 영원한 벽이 있잖아. 베지터와 카카로트. 또 시작이네. 또 시작했네. 어쩐지 표정 진지하게 이야기 시작하더라. 이야기가 개소리면 개소리일수록 표정을 더 진지하게 시작한다니까 이야기 시작할 때. 네가 넘버원이다 카카로트 역시. 힘들 때는 드래곤볼로 돌파하면 됩니다. 어디든 붙일 수 있어 드래곤볼은. 네네. 그 시대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니까 약간 덧붙이자면 그 네네. 70년대 약간 뭐 석유파동 뭐 이런 게 있었대요. 그래서 네네. 이것 때문에 좀 약간 환경 문제도 약간 막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데 이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자연 섬유를 생산하고 약간 인조 모피를 개발하고 약간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됐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렌드였구나.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했다고 하는데 그 네네.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뭐 강아지를 모피로 만들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그다음에 뭐 나방 번데기로 만든 의상도 나왔었고 맞습니다. 네. 이런 것들도 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그 요런 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바뀌어가는 그런 거 맥락에 맞춰서 좀 약간 그 천연 모피 제작 뭐 그러니까 동물을 이용한 천연 모피 제작에 의한 약간 잠깐만 동물을 이용한 천연 모피 제작? 아니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역설인 거야.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를 시대적인 고증을 거기에 썩는 거죠. 그죠? 비판적인 시각.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서도 뭐 그 그래, 개로 뭐 모피를 만든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잖아요. 그게 그러죠. 좋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맞아. 인조 모피를 이용한 뭐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걸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. 미국에서는 히피가 막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던 시절이 요 시대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지구를 사랑하고 왜 위아더 월드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자연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막 위아더 월드 이런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던 시대였던 거야. 요 당시가. 아유 그 CP들은 그냥 프리섹스주의자예요. 저 여기서 디즈니 영화 내용에 오늘 디즈니 영화인데 얘기할 데가 없을 뻔했어. 간졌네. 대단합니다. 존경합니다. 네네.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저도 약간 그 시대상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영화 좋습니다.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았는 그 볼거리 같은 게 있는데 야, 이게 확실히 디즈니머니가 디즈니머니라고 맞아요. 런던을 그 구석구석 좀 재현한 것도 좀 재밌지만은 네네. 여기에 웬만한 자동차 영화 이상으로 옛날 자동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맞아요. 한 대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차가 계속 나와요. 왜 지나갔던 차가 다시 들어오고 지나갔던 차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재활용하는 거. 뭐씨 데자분가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
여기에 차가 되게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. 뭐 에스턴 어. 마틴도 있고 뭐 포드도 있고 그다음에 로버의 포르쉐 렌즈 뭐 하여튼 되게 많고. 네네. 예. 그래서 보면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지라는 식으로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이 타는 펜더 드빌 그런 것까지 나오죠. 근데 이거 펜더가 그 펜더 아니에요. 이거 똑같은 게 블랙 펜더하고 같은 거라서 네네. 펜서요, 펜서. 블랙팬서. 블랙팬서. 네, 할 때. 그래서 대형 팬더랑은 좀 다른 거야. 그렇지. 네네. 걔하고 다른 게 얘 펜서 드빌. 그래서 어.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에 드빌이 붙는 거죠, 거기. 팬더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 나왔던 게 팬더.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니까. 안 볼 거라니까. 안 볼 건데. 유인나 씨가 목소리 하지 마! 맡았습니다. VIP 멈춰. 네네. 네,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생활도 생활인데 네네.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직장의 모습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맞아요. 네네. 뭐 소품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책상이 가지는 넓이 같은 거. 옛날 지금은 저희가 모니터도 작고 뭐도 작고 그러니까 책상이 되게 작은데 네네. 옛날에 책상이 이따시만 했잖아요. 거기 올릴 게 많고. 이 그러니까. 사람들도 그리고 그 옷 만드는 그거라서 좀 넓게 쓰는 거 아닌가? 맞아. 그런 맞아, 것도 맞아. 있고 기자도 그렇고 기자의 책상이나 아, 그런 맞습니다. 소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고증이 돼 있고 이게 진짜 돈이 많으니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뭐 영화 최고로 저는 뽑는 게 이제 그 영국의 백화점 유명한 데가 있죠. 해로즈 백화점하고 이제 이번 영화에 나왔던 리버티 백화점인데 네네. 그 리버티 백화점을 쫙 그 롱테이크로 한번 훑어주잖아요. 네네. 맞아요.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. 보고 있으니까. 맞아. 원테이크로 쫙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마지막에. 네. 그래서 이 영화가 옷 외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진짜 영화 돈 많이 들였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은 진짜 막 집착적으로 고증을 완벽하게 한 것 같아. 그죠? 네,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저 시대 당시에는 저렇게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게 정말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자산어보에서 왜 조선시대 고증이 정말 흑백이다 보니까 더 진짜 저 시대 때 왠지 저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. 네,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. 정말 이 영화에서 1970년대 영국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저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여러 가지 면들이. 나는 오히려 이 영화가 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네. 반 이상이 좀 비주얼적인 면이 크다고 봐요. 그렇죠. 왜냐면 맞습니다. 스토리는 쥐뿔 없거든요. 사실 뭐 맞아요. 별로 크게 뭐 진짜 너무 흔한 얘기라서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나 아니면 주연 배우 둘 딱 연기 때문에 진짜 이 영화가 딱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미술적인 면이 굉장히 뛰어났어 진짜로 어떻게. 네네. 훌륭하네요. 네. 그래서 뭐 또 좋은 거 많이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제가 나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. 좋습니다. 네. 저는 뭐 이 영화 안에도 보니까 오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오야. 네. 근데 막 이게 그 판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오역은 아닌데 네. 굳이 별 내용 아닌데 저렇게 의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게 좀 있어요. 역시 여기서 영어 실력이 나오네. 아니 되게 쉬운 거였어. 야, 우린 눈치 못 챘거든. 1000개는 더 있겠지. 1000개는 있는데 내가 한 3개 들었다 이겁니다. 내가. 야, 우린 들어도 몰라. 씨. 겸손하네. 네네.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. 뭐 그 남자 부인한테 백화점에 있는 사람 2명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희 뭐 매출이 몇 % 떨어졌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남자 부인이 막 쏟아붙이면서 너희 백화점 되게 올드하잖아. 되게 그러면서 그 인테리어는 2차 대전 이후로 바꾼 적이나 있냐 그러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월드워 세컨드라 그러지 않고 블리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게 블리츠라는데 그게 독일이 영국을 이제 그 침략했을 때 비행기 타고 해서 폭격 영국 폭격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2차 대전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도 아니잖아요. 이 블리츠라는 게. 그래서 미국 처음 들어봤는데. 아니 뭐 저기 영국에서는 유명하겠지. 영국이 실제 당했는 데니까. 그래서 왜 이런 거를 그냥 2차 대전이라 그러지?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나 누가 들어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블리츠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걸 굳이 2차 대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? 뭐 이런 식이지.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직역을 해가지고 독일이 영국을 폭격한 이후로 한 번도 뭐 리모델링 한 적 없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뜻도 달라지고 아예 역사적인 사실도 틀어지게 돼버리니까 그죠?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이제 그 남자 부인이 이 쿠렐라 되기 전에 에스텔라를
그 능력을 좀 보잖아요. 너는 좀 썸씽 한 것 같다. 뭐 something. 뭐 약간 근데 그거를 왜 또 특별하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?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 뭔가 기대치를 가지는 거죠. 남자 부인이 얘한테. 너한테 뭔가가 있는 것 같다. 약간 이런 네. 느낌인데.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하면 차라리 그 너 특별하다 그러지 말고 전문적으로 그냥 좀 친해? 뭐 이러고 받은 좀 친해. 근데 그 극장에서 자막은 뭐 남다르다고 했었나? 뭐 그런 느낌이었었어.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왜 또 얘를 의역을 했을까? 아니면 약간 쌈디 톤으로 약간 에스텔라 씨 까리하네 하면서 에스텔라 씨 까리하네 경상도 사람이 느낌으로. 잘하네. 그런 느낌? 남자 부인 아니고 저 남도 부인 같은데? 경상남도 부인. 네네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게 있었어요. 뭐지 이제 분수 그 자기의 그 과거를 알게 된 크루엘라가 자기 엄마가 따로 있었다. 친엄마가 자기를 죽이려 그랬다. 그 얘기를 네네.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리젠트 분수에 가죠. 네네.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네네. 그럼 친구도 좀 해야 되고 뭐 복수도 해야 되고 뭐 뺏을 것도 좀 있고 그래요.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여튼 나는 복수하러 가야 돼요라고 자막이 나왔나 그런데 영어로 들으면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나 코스염 좀 달아야 되겠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그 크루엘라가 트럭을 타고 코스염을 달고 이렇게 약간 그렇죠. 이렇게 딱 그 제스처를 취하잖아요.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뭐가 문제지? 코스염 다는 게? 이거를 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. 이거는 그거네. 번역가가 관객들을 이제 약간 이제 좀 아래로 보고 야, 씨발 다 떠먹여줄게. 이게 코스염이라 그러면은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복수라고 내가 네 입에 다 씹어서 넣어서 위장에 소화까지 시켜줄게. 약간 이런 번역. 근데 약간 여기까지 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다. 뭐냐면 이게 전체 관람가다 보니까 애기들이 봐야 되니까 애기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느낌인 거잖아.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제 변장을 좀 하러 가야겠어요 엄마라고 얘기하면 이제 복수를 시작하겠구나라는 감이 바로 오는데 애기들은 그게 또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엄마 그럼 뭐 영화 보다가 또 엄마 왜 갑자기 변장하러 코스염 달러 간다고 하는 거야? 하면 새끼야 조용하고 영화나 봐 이 새끼야. 이럴 순 없잖아. 엄마가 그렇게 해야지. 엄마는 너무 화났네. 엄마 영화 보고 있는데 집중하는데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영화나 봐 이 새끼야 하면서 이럴 순 없잖아. 너 엄마 크루엘라 되는 거 보고 싶어? 그만 물어 그럼. 코로엘라 씨 까리하네. 그럴 순 없으니까 조금 친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다. 그죠? 그런 면이 있었다. 근데 좀 성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. 그죠? 뭐 저렇게까지 많이 풀어서 해석을 해놨나. 뭐 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치 좀 요즘에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큰 일을 하시는 거 맞죠? 저도 이거 자막 안 달아주시면 못 읽습니다. 근데 맞습니다. 그래도 좀 뭐죠? 좀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면 그냥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. 맞아요. 그게 맞지. 원래 뜻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서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보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오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면서 자막을 좀 잘못 따라가지고 좀 생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또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얘기가 원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베이스는 또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원작 얘기를 해보실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또 원작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왔습니다. 네. 이 방송제 이거 완전 방송제야. 아니 좀 그 원작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. 옛날에 그러니까 101마리 달마시안이 저는 뭐 동화 책으로는 봤는데 이제 디즈니 맞아, 어렸을 때.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못 봤었거든요. 맞아요. 원작 내용을 보면 그 크루엘라 이번 영화랑 좀 많이 다른데요. 이게 스토리를 좀 찬찬히 이렇게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네. 좋습니다.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음악가인 로저가 이 안에서도 나오죠, 변호사. 맞습니다. 로저의 걔 퐁고가 이제 그 자기도 외롭고 주인도 이대로 두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가문 킬러. 가문 킬러 될 것 같아서 요 퐁고라는 요 개가
달마시안 개가 이제 자신의 짝을 찾는 김에 이제 자기 주인의 짝까지 찾아주려고 이렇게 겸사겸사. 겸사겸사 게이득 어. 게이득. 창밖을 보던 와중에 네네. 자신과 이제 같은 종 그 퍼디를 발견하고 그 주인 아니타도 자기 주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이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네네. 그 막 공원에 가서 막 같이 막 산책하면서 괜히 막 옆에 가가지고 막 껄떡대고 막 그래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네. 결국엔 로저랑 아니타가 이제 결혼하고 퐁고 퍼디와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네. 네. 이 퐁고 퍼디 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15마리를 낳게 돼요. 와. 15마리. 이 영화 안에서는 개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여기서는 이제 개를 중심으로 퍼디 사이에 이제 15마리 낳게 되는데 이 새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니타의 동창, 여기서도 이제 동창은 동창이에요. 맞아요. 네. 동창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. 아니타의 동창 그 크루엘라가 이제 갑자기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얼굴로만 봐서는 사실 그 아니타랑 동년배가 아니야. 동년배가 아니야. 할머니야 거의. 고생을 많이 했나 보지 복수한다고. 아니 찾아와가지고 새끼들을 자기한테 몽땅 팔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집 그 주인인 로저가 안 된다고 이제 딱 막아가지고 이제 안 그치. 팔고 로저가 안 된다. 당근에 올렸다. 안 된다. 하면서. 당근에 올려. 강아지를 당근에 올려. 근데 이제 그 크루엘라가 이제 도둑인 제스퍼랑 호레이스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약간 요 네네. 두 명 콤비가 약간 나홀로 집의 도둑 콤비 같은 맞아요.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새끼 야, 그 나홀로집 도둑 같으면 그쪽도 거시기가 남아나질 않겠네요. 뭐 그래가지고 요 새끼들 훔쳐서 이제 많이 훔쳐가지고 모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었죠. 네네. 이제 자식을 잃은 퐁고가 이제 새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멍멍이 연락망이라고 개들끼리 오 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거든요. 맞아. 그러면 멀리 있는 또 도시 외곽에 있는 개가 또 오오오 하면 또 저 시 외곽에 또 촌에 사는 개가 오오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소신망이에요. 맞아. 그 수소문 끝에 이제 위치를 알게 돼가지고 그 맞아. 새끼들이 있는 위치를 알게 돼가지고 수상한 외곽에 있는 별장에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들이 아기 개들이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그 건물에 이제 원래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연기가 나고 하니까 거기에 맞아요. 이제 제스퍼랑 그 호레이스가 있었거든요. 개들 데리고. 그래갖고 수소문 끝에 이제 위치를 알게 돼가지고 다른 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새끼 15마리 포함한 뭐 99마리 새끼 달마시안들 15마리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 다른 곳에서도. 모은 거야. 그래서 이제 99마리 새끼 달마시안들을 이제 퍼디와 함께 그 퐁고가 함께 구해내고 101마리 개들은 뭐 나중에 뭐 로저한테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. 네.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영화 크루엘라 많이 다르잖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네네. 원작은 이제 개들 중심으로 가고 크루엘라 제스퍼 호레이스는 그 전형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악당으로 나오고 원작의 이 달마시안 개들은 되게 착한 애들이거든요. 네. 착한 애들인데 이 크루엘라 달마시안들은 그 엄마를 절벽에서 밀어서 죽일 만큼 맞아요. 약간 좀 막 이 영화 안에서는 좀 비호감으로 나오더라고요. 저는 제가 보기엔. 약간 아니 그런 근데 것 같더라고. 그 달마시안 자체가 진짜 성격이 포악하대. 되게 아 그래요? 그래요? 그래서 맞아요. 이 달마시안 동화 보고 달마시안 샀다가 외국에서 맞아요. 유기견 넘버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맞아요. 키우다 못 이렇게 키워가지고. 키우기가 힘들대. 네. 너무 천방지축이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, 그러니까 사냥개잖아, 사냥개. 그쵸.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정집에서 그냥 편하게 막 키우면 귀엽고 막 장난치고 애교 부리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. 산책도 대형견들은 산책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에너지도 넘치거든. 그러면 막 입질도 많이 하고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배아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지. 얘가. 지랄견이네. 그 맞습니다. 악마견, 지랄견. 그래서 이제 원작과는 뭐 처음부터 좀 다르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맞습니다. 기존의 착한 달마시안들을 좀 나쁘게 표현하고 그 대신에 이제 약간 버디라는 유기견을 통해서 네. 약간 그 에스텔라의 새로운 개를 좀 등장시켜가지고 약간 그 개랑은 약간 대비되는 이미지도 좀 보여주고 그걸 맞습니다. 이용해서 뭐 나중에 이제 개를 그 달마시안 개를
되게 쉽게 조련하는 에스텔라 크루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제스퍼와 그 호레이스도 그 좀 다르잖아요. 그 원작에서는 되게 그냥 평면적인 악당이었는데 여기서는 청법자처럼 약간 심부름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, 그죠? 원래 진짜 나쁜 놈들처럼 그냥 멍청하지만 나쁜 놈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나홀로 집에 젖은 낙엽파 이런 것처럼. 그런 것처럼 진짜 좀 약간 멍청하지만 나쁜 애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진짜 약간 이렇게 크루엘라가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옆에서 그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요런 얘기만 한마디로 또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주는 되게 의리 있는 친구들로 나오게 되죠. 호구 새끼랄까.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원작이 없었던 이야기를 새롭게 조금 불어 넣으면서도 네. 원작의 캐릭터들의 모습을 그래도 좀 충실하게 재현한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. 뭐 기본적인 뭐 도둑이란 설정이라는 것도 좀 살리고 예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작의 그 크루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나이든 마녀 같은 모습에다가 원작에서는 담배를 계속 뻑뻑 펴요. 아 맞아요. 뻑뻑 맞아요. 피고 막 진짜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아주 매력적이게 좀 재해석을 한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영화 마지막에 그 남작 부인의 변호사였던 로저와 친구 뭐 아니타에게 뭐 달마시안 개를 한 마리씩 뭐 보내줬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선물로 뭐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 안에서의 그 내러티브로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는 내용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약간 원작과의 그 연관성, 그러니까 너무 앞의 내용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연관성 때문에라도 좀 약간 서비스로 좀 넣어준 게 알지. 아닐까. 그러면은 원작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. 자기 거 회수하러 간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면이 오히려 좋더라고 나도 보면서. 아 근데 그 이어지는 게 나는 솔직히 그 엠마 스톤의 크루엘라가 그렇게 마귀 할멈으로 변한다는 건 나는 그냥 별개로 보고 싶은 거지.